予期せぬ死亡事故が起きた際、第三者機関に医療機関が報告し、院内調査を実施する医療事故調査制度ができて9年が経ちます。この制度の目的は、事故の原因を分析し、再発防止につなげることです。しかし、報告するかどうかは、報告数は伸び悩んでいます。では、この制度を改善するためには何が必要でしょうか。医療事故で家族を亡くした遺族の当事者団体は、安易に予期していたで片付けないことや、オネストトーキングによる情報共有などの必要性を訴えています。一方で、医療現場でも様々な取り組みが行われています。名古屋大病院患者安全推進部の担当教授は、制度改善の前提として、精度高く事故を把握する、検証すべき事例を選ぶ、公正な調査ができる体制が求められていると指摘します。ですが、報告対象の定義が分かりにくく、調査するとなると職員のストレスが増すのではないかと迷いが出る病院があるのも現状だと語ります。また、事故は診断や治療選択、処置、管理など多くのプロセスの中で様々なことが重なって起きると指摘しました。そのため、適切な調査をすれば全体がわかり、医師ら個人のみの問題となることは稀だとし、公正で信頼できる調査手法を普及させることが重要だと訴えました。そして京都大学病院医療安全管理部の担当教授は、月に一度の院内の医療安全管理委員会で、予期せぬ死亡にあたるかを審議、院長に結果を伝える兄弟の手法を紹介しました。こうすることで、管理者である院長が交代しても、判断の質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とのことです。それに、京都大学病院は、府内の病院が自己判断に迷う際に相談に乗ったり、外部調査委員を派遣したりもしているといいます。それに加え、現在の医療事故制度を医療安全制度に変更することを提案しました。その理由としては、一言で事故と言われると、医療従事者は過失がないのにという感情を抱きやすくなるため、過失の有無と無関係に医療安全のための調査だと意識してもらうことなどが挙げられています。また、この制度を改善する際に欠かせないのが法改正です。日本弁護士連合会、日弁連は2022年に意見書をまとめ、政府に提出しました。制度の周知のほか、調査をする医療機関への財政的な支援の必要性など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最新の調査結果によりますと、人口あたりの事故の報告数は都道府県別に約5倍の差があるそうです。その背後には、調査に熱心な医療機関と、何とか回避しようとする医療機関の間の格差があります。個別の医療機関の判断には限界があるのです。そのため、多くの専門家は、第三者機関の医療事故調査支援センターが調査が必要だと判断しても、医療機関が動かない場合、センターが調査を実施できるように制度を改めるべきだと指摘します。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3자 기관에 보고하고 병원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 제도가 생긴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힘쓰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아닌지 여부는 병원장이 판단합니다. 적극적으로 원인 파악에 나서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사이에 격차가 있어 보고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단체는 쉽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단정짓지 말 것, 그리고 어니스트 토킹, 의료인의 정직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의료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나고야 대학병원 환자안전추진부의 담당 교수는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사고를 파악하고 조사해야 하는 사례를 선택한 뒤 공정하게 판단하는 체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의 범위를 알기 어려워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병원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은 치료 방법 선택, 처치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면 의사 개인의 책임만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러한 제도가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토대학병원 의료안전관리부 담당 교수는 월에 한 번 열리는 의료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의료사고가 맞는지 아닌지를 심의한 뒤 그 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는 교토대학 병원만의 방식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는 관리자인 병원장이 바뀌어도 판단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토대학병원은 지역 내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할 때 상담에 응하거나 외부의 의료안전관리위원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의 의료사고 조사 제도를 의료안전조사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도 지적합니다. 그 이유로는 의료사고라고 단정하면 의료인은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하기 쉬운데 이를 안전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법 개정입니다. 일본의 변호사협회에 해당하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2022년에 일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해당 의견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명당 의료사고 조사 건수는 보고 건수는 지역에 따라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사고 조사에 열심히 임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한편 될 수 있는 한 의료사고 조사를 피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사이에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대응을 개별 기관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3자 조사기관 또는 지원센터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의료기관이 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센터나 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